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령소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채널명을 지을 때 이 정통을 내건 거는 이 경매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다든지 뭐 내용이었겠죠. 어떤 설명하는데 또 이 부동산 공법, 민법, 물권법, 어떤 토지 공법, 공사법을 통용되는 법률 기초가 없이 권리 분석을 한다든지 위험하죠.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영상 제작을 성의는 없는데 참그 썸네일하고 제목에 어그로 후킹을 넣어서 구독 조회수, 저도 그런 이제 욕심은 나지만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하고 동떨어진 잠깐의 눈길을 끌어서 끌어들이는 정반대 개념으로 성실하게 법률 전문성을 갖고 경매, 오랜 기간 경매 직접 투자 경험으로 인한 경매 노하우를 영상 하나하나에 쏟아버리자, 그런 취지로 채널명을 찍은 겁니다. 오늘 대상 사건은 그러고 이 사례 분석은 사례하고 동떨어져 갖고 뭐 이 배당 요구 중기라든지 토지 면적, 어떤 민법상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요건을 갖고 뭐 한 달까지도 강의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 연희동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오늘 감정가 30억 1,500, 최저가 한 19억 2,900, 두 번 떨어졌죠. 청구 금액이 작습니다.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은 절대 에더그랜스, 간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갔다가는 재경매 사건에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입찰보증금 못 수당하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길로 가시는 겁니다. 청구 금액이 작죠, 이게.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소유자 채무자가 낙찰자가 잔금 내기 전까지 이 돈 구해서 경매 취하에는 최고가 매수 증거인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경매 취소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다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강제경매는 청구 이의해소, 최고가 매수 증거인 동의 필요 없이 채무 완제하고 경매를 원천적으로 원상복구, 소유권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작은데 보니까 이게 중복사건이 있는지 이거 보셔야죠. 중복사건이 있는 겁니다. 중복사건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중복으로 들어왔는지 채권자 명단 보고 등기부등본까지 보셔야 확실하게 판단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익숙해지셔갖고 이 자산 증식에 대한 열의, 그리고 경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입찰보증금 띈 돈이 몇백억 훨씬 넘어가는 상회하는 그런 현실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번호, 여기 물건 번호 있죠. 여기도 화살표 있습니다. 1하고 2. 1이라고 봐서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132-16 대지 114평, 뭐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물이 92평. 이 물건을 봤는데 물건 번호 입찰표하고 입찰란에 1번을 기재 안 하고 그냥 사건 번호만 기록한다든지 착오로 2번을 기록한다든지 그냥 띄는 겁니다. 법원에서 뭐 잘못 썼다고 띄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중대한 그런 어떤 이 경매 입찰에 임하시는 자세를 이 흥미롭다. 아, 이거 흥미가 별로 없네. 이 흥미롭게 보시려면은 정기석 TV 쇼츠 40초에서 50초 사이에 제작된 거는 AI 이미지 영상 변화도 심하고 그런 대로 축약해서 40초 50초 만에 그 멘트를 꼭 필요한 멘트만 집어넣어서 한 영상도 쇼츠 영상에 한 100여 개 넘으니까 그쪽으로 보시고 이 롱폼이나 미드폼 영상에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떠들러가면서 꼼꼼하게 살피는 이 서울 시내 연희동, 성북동, 평창동 어떤 구한말이나 조선시대 말하면 권문세가 그런 대로 권력과
금력, 재관을 본다던가 사주 볼 때 재산이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 뭐 재가 있으면 권이 따르기도 하고 권이 있으면 재가 따르기도 하는데 연희동, 평창동, 성북동 그런 데로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동네죠. 건물이 90평이면 뭐 150평 형형 되겠습니다. 주상복합으로 해서 공유면적 많으니까. 자, 이 등기 내역하고 임대차 관계, 이 감정가에서도 화살표가 있는데 건물 감정가가 전체 감정가의 30억에 5,200만원 1.74%. 물론 이제 이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배관이나 뭐 벽체 관리는 했으리라고 보지만은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됐겠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소위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9월 13일 14억 4천입니다. 14억 4천인데 이 금액하고 설정일자 2016년 9월, 이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서모 씨는 2018년 전입, 확정일자 2018년 12월, 이 12월 14일 연모 씨보다 이틀 늦네요.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는, 이 전입은 대항력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이틀 늦어갖고 이 신협하고 연모 씨가 배당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이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소액보증금 배당 받고, 소액보증금은 2016년 9월 13일에 해당하는 그 소액보증금 요건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전모씨, 전모씨 하니까 좀 그 떠오르시는 분이 있네요. 연희동. 여기도 후순이고 여기는 허모씨보다 또 뒤에 전입돼 있고 확정일자 안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얻고 그런 비율 배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후순위 임차 권리자들하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외국인 요새는 체류 조사까지 합니다. 연희동도 외국인 체류 가능성이, 예전에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임대차 관계가 정립이 안 됐을 때는 참 말도 안 통해서 답답했지만 요새 뭐 앱이 뭐 스마트폰 앱이 워낙 발달돼 갖고 그 앱만, 그러니까 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통역사, 정말 그 AI가 통역사 역할까지 대신하는 시대니까 대화도 가능했겠지만은 3, 4년 전만 해도 이런 외국인 체류 전입세대 열람도 안 했었고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뭐 전형적인 연희동 그 주택가, 그래도 어쨌든 이 꼭대기보다는 그 중간 정도, 약간 그 언덕이 좋겠습니다. 그 현장은 어차피 가보셔야 되겠지만은 전형적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경매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도 돈 뗀 사람이 많다고 그러고 사고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가진 사람 중에 경매 매수대리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또 손해를 끼쳤은 경우에 신뢰 부응을 못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을 2억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경매 매수대리인이 권리분석, 이 권리분석 5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이용하셔도 최소한 재경매 주인공은 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매수신청 대리, 그리고 또 아까 또 봤지만은 채권이 워낙 적거나 때는 금매로 일반 매매, 법정에 안 가고 일반 매매가 가능한 그런 그 영역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사사는 문자 그대로 그 현황을 법원 직원이 경매기시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내지 일주일 사이에 현장에 가서 피면 부재네요. 현장에 갔더니 그래서 뭐 이 전입세대 열람하고 외국인 세대도 열람하고 해갖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왔다 하는 그 사실관계를 기록한 소리입니다. 물건 명세서는 어떤 거 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말소 안 되는 권리. 경매를 보고 법원에 입찰부증금 다 했는데 말소주의를 있는 게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는 사거리 말소돼야 되는 겁니다. 배당 받든 안 받든. 한데 말소가 안 되고 남아있는 권리가
있다. 가처분이나 가등기, 뭐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약정 지상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게 기록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기록이 법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본인이 자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은 권리 분석, 경매 매수 트레인이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권리 분석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정경사 TV 이제 롱폼만 해도 140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이용해서 중상급 이상 몇백만 원 들어가는 중상급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일주일에 뭐 한 4일 정도 하루에 1과하고 4시간 정도 투자하시면은 그 중상급을 수료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자, 아까 그 중복 사건이 있어갖고 이 강제 경매 외에 다른 사건이 있나 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인데 등기부등본 열람 시점이 최근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이 강제 경매 게시가 좀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최근 거를 중복 사건이 있다. 법원 어떤 기록에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은 새로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을 이용하시면 그런 것도 전부 다 서비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건 접수는 항상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상관없습니다. 왜? 법정 기일에 의해서 못 받는 임대차 보증금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그 배당순위 3번, 상기분 임금 퇴직금, 그 다음에 우선 배당금이 주어지는 임차인. 이 선순위 임차인은 얼마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 지금 연희동 주택 같은 경우 얼마 받기로 돼 있었는데 국세나 국공공 교부 청구를 항상 보시라고 해서 이게 여기 지금 지방세는 뭐 서대문 구청일 가능성이 있죠. 국세 지방세 다 밀린 것 같습니다. 용산 세무서 지방세로 추정되고 이런 게 법정 기일이 선순위 임차인보다 앞서면은 5억을만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5억이 7억, 8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낙찰가 분석에 이 연희동 주택이 항상 뭐 주택이나 아파트나 빌라, 어떤 집합, 주거용 건물 외에는 매매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합니다. 연희동의 이 프로테이지를 간간히 나왔지만은 67%, 80% 위치가 따라서 65%에서 한 80%로 약간 상회하는 선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입찰가를 20억으로 예정을 했는데 3720이 한 70%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 예상 낙찰가도 문자 그대로 참고만 하시고 현장에 항상 제가 정경수님이 권해드리는 게 현장을 인장 가셔갖고 인접 중개사들한테 뭐 매물 나와 있는 거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지 가격이나 뭐 대지 가격이겠죠. 평당 얼마나 가냐. 건물은 건축한 지 오래됐으니까 되게 무시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연희동 그 지역 단독주택은. 조사를 하셔갖고 기초에 내가 조사한 합리적인 그런 현지 매물 가격을 바탕으로 깔고 뭐 매물 한 2개가 수배하셨으면은 법원에 가서 입찰 봐서 놓쳤다. 한번 가서 꼭 연희동으로 이사 가셔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그 물건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